안녕하세요. 벌써 50번째 글에 이르렀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글에서 낭야골 족장이 단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곁에 머물면서 나를 도와주시오. 여러 족장도 나를 따르고 있소. 나의 힘은 강하오. 나는 여러 족장을 모아 세진이를 바로 세우려 하오. 소루가 있지 않습니까? 소루가 세진이를 바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단이 반문을 해보았다. 소물의 가족은 안 되오. 권력의 세습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위두를 세습하지 않았었소. 우리는 본시 유능한 족장 중에서 위두를 선출했었소. 소물의 윗대에서 그걸 어기고 세습했기에 세진이가 일이 소란스럽게 된 거요. 우리는 다시 족장 중에서 위두를 선택할 것이오. 족장 중에서 위두가 되어야 한다면 지난 전쟁 때 하마지가 세진이를 거의 장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위두가 되었다면 어찌 될까요? 하마지 족장을 잘 아시오. 예, 이름 정도는 들어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위두가 되었다면 세진이는 계속 내란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질 못했을 것입니다. 세진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력을 모두 알고 있지요. 낭야골 족장이 장황히 풀어놓은 이야기는 이랬다. 하마지는 북쪽 산골에 살던 가난한 유목민이었다. 전쟁을 피해 그 먼 곳까지 쫓겨 살게 되었다. 유독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다. 그곳에서는 도저히 가축을 기를 수가 없었다. 그는 다시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평화로운 이야골에 도착했다. 당신은 자신의 부락에 외지인이 들어오면 싸워서 몰아내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마지는 이야골 족장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족장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야골 족장은 굶주림에 지친 가족과 가축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다행히 이야골에는 남은 건초도 있었다. 또한 족장에게는 충성스러운 부하가 필요했다. 하마지의 부인과 딸에게도 연민을 느꼈다. 그들에게 인정을 베푼 것은 그 때문인지도 몰랐다. 족장은 그를 받아들였다. 세상이 어지러운 시기인지라 이야골에서도 이웃 불합과 자주 다툼이 일어났다. 하마지는 자신을 살려준 이야골 족장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 하마지에게는 겁이라는 게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 하마지 앞에 적들은 그만 질려버렸다. 이야골 족장은 하마지를 귀하게 여겨 의형제를 맺었다. 족장의 갑오인 칼도 서로 나누어 차고 다녔다. 둘은 항상 함께 다니며 이야골을 보호했다. 불황민들도 족장과 함께 하마지를 함께 우러러 받들었다. 둘은 서로의 갤를 오가며 가족처럼 친밀하게 지냈다. 그러던 중 하마지는 이야골 족장이 자신의 아내와 딸을 대하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햇빛이 따사롭고 바람이 살랑대는 어느 날 오후 족장이 하마지를 찾아 나섰다. 그때 하마지는 골짜기에서 족장이 자신의 갤로 향해 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서둘러 족장을 맞이하러 가지 않고 가축을 돌보며 시간을 끌었다. 조금 어리지만 아들에게 가축을 맡겨도 충분했었다. 그러나 하마지는 웬일인지 한참 시간을 보낸 후 천천히 자신의 갤로 향해 가고 있었다. 하마지의 갤에 들린 족장은 하마지가 자리에 엎자 그냥 돌아가려고 했다. 하마지 부인이 족장을 붙들었다. 오실 때가 되었으니 따뜻한 차를 드시면서 기다리세요. 하마지의 딸이 갤 중앙에 피워놓은 모닥불에 물그릇을 얹었다. 그러나 긴장 때문인지 물그릇이 기울며 모닥불에 물이 끼얹어지자 김이 폭발하듯 솟아올랐다. 하마지의 부인이 급히 달려가 그릇을 바로 잡으려 하였으나 그릇이 넘어지고 말았다. 허둥대는 부인의 발걸음에 장작이 밟히며 튀어올라 부인의 옷에 불이 붙고 말았다. 족장은 얼른 부인의 옷을 벗겨내고 약을 찾았으나 적당한 약이 없었다. 족장의 집에는 고래기름이 있었다. 약을 가져오는 것보다 부인을 데려가 치료하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했다. 족장은 하마지 부인을 보자기에 싸 자신의 말에 태우고 달려갔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하마지가 칼을 빼들고 달려가 족장의 목을 쳐버렸다. 부인이 깜짝 놀라 그게 아니라고 화상을 입어 치료하려고 했다고 소리쳤다. 하마지는 흉악스럽게 옷이 벗겨진 부인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말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족장이 자신의 아내를 옷을 벗겨 능멸하고 훔쳐가는 것을 처벌했다고 소리쳤다. 딸이 달려오자 딸에게 말했다. 족장이 너를 법탈하려 했다고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죽여버리겠다. 딸이 울먹이며 말했다. 족장님이 어머니와 나를 겁탈하려 했어요. 사람들은 족장을 증오했다. 그만큼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다. 당시 위두는 마을마다 예쁜 여자가 있으면 부녀자든 처녀든 관계없이 빼앗아갔다. 위두는 최소 50명의 아녀자를 첩이나 수족으로 거느리고 있었다. 그에 따라 여러 관료나 장수들도 5명 이상의 아녀자를 수족으로 거느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위두는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여서 시체로 돌려보냈다. 백성의 가족이 그들에게는 흔한 물건이었다. 그것은 족장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처자식을 빼앗긴 사람들의 아픔은 말할 수 없이 컸다. 불황민들은 망설임 없이 하마지를 족장으로 추대했다. 하마지가 노린 것은 바로 그 족장 자리이었다. 이아골 족장의 가족은 하마지의 보호하에 들었다. 족장의 아내는 하마지를 남편처럼 모셨고 아들들은 아버지처럼 따라야 했다. 그때 위두의 조카 소루가 위두 소물에 폭정에 항거하며 일어섰다. 하마지는 돌아가는 상황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이 기회를 잘 이용하면 족장의 서열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처음에는 소루의 위세가 컸으나 곧바로 위두 소물에 측근 족장들이 소물을 보호하고 나서자 소루는 밀리기 시작했다. 하마지는 곧바로 소루를 처단해야 한다고 외치며 전 족장의 아들 이유에게 200명의 병사를 만들어 전투에 투입시켰다. 최전방에 나서서 공을 세워라. 그것이 내가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유는 최전방으로 나가 아버지의 죽음을 상기하며 악착같이 싸우다 병사 50명을 잃고 전사하고 말았다. 그 전투에서 이유가 전사했던 덕으로 하마지는 제법 발언권이 있는 족장의 서열에 합류했다. 2년 후 세진이는 다시 위두를 향한 원성이 지방마다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하마지는 다시 때가 왔음을 느꼈다. 여러 족장을 부추기며 위두를 처단하자고 했다. 족장들은 이에 호응하여 앞장서 나섰다. 하마지는 전 족장의 둘째 아들 이서에게 병사 200명을 만들어 전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내 형의 원한을 갚을 기회가 왔다. 앞장에 서서 용감하게 싸우라. 그때 이서의 나이는 고작 16세였다. 이서는 어린 혈기에 적극적으로 전투에 임했다. 위두의 아들 소흐를 소나강 유역까지 밀어붙였다. 하마지는 이에 흡족하여 자신이 직접 나서서 마무리할 차비를 하였다. 전 족장의 아들 이서를 응원한다는 명목으로 병사 200명을 추가로 동원하여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갑작스런 소로의 출현으로 전세가 역전되고 말았다. 둘째 아들 이서마저도 다라산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하마지는 내밀던 발톱을 급히 숨기고 여러 족장 뒤로 숨었다. 위두 소물의 체제가 다시 단단해졌다. 소물이 갑자기 위두 자리를 아들 소hul에게 물려주었다. 하마지는 당황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전에 먼저 소hul을 찾아가 충성을 맹세했다. 급히 위두에 오른 소hul은 자신을 굳게 받쳐줄 족장들의 힘이 간절했다. 따라서 소hul은 하마지를 그저 반갑게 받아들였다. 다른 족장들도 뒤늦게 소hul에게 충성을 맹세해왔다. 그러나 서열은 하마지가 그들을 앞서게 되었다. 하마지는 소hul 밑에 바짝 따라붙으며 자신의 서열을 굳혀나갔다. 어느 사람도 하마지가 족장 서열 1위임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하마지는 생각했다. 신은 나의 편이다. 소hul만 제거할 수 있다면 나는 세진이의 위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소hul은 소루와 함께하고 있다. 어떻게 위두 소hul을 제거한다 해도 동생 소루가 남는다. 소hul과 소루를 한꺼번에 제거할 수는 없을까? 결국 하마지는 소hul과 소루를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냈다. 소hul과 소루를 서로 싸우게 하여 소hul을 제거했고 이제 소루만 없으면 되는 것이다. 병사 400명이 겨우 넘는 소루를 없애는 일은 시간 문제였다. 그러나 소루에게는 전차라는 신병기가 있었다. 소문에 의하면 그 위력이 대단하다 했다. 기껏 몽둥이나 도끼를 든 병사로서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공포의 병기였다. 하마지는 망설이고 있었다. 그런데 하필 모고리한이 침범해왔다. 하마지는 여러 족장에게 모고리한을 방어할 것을 종용하였다. 하지만 웬일인지 족장들의 협력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겨우 병사 몇십 명을 내어주는 게 고작이었다.
하마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밀려 내려왔다. 그때 여러 족장은 하마지의 속셈을 모두 읽고 있었다. 하마지 같은 인물이 위두에 오른다면 그것이야말로 위험한 일이었다. 하마지과 모고리한과 소루를 모두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족장들은 모고리한에게 하마지를 맡기고 하마지든 모고리한이든 이겨서 돌아오는 자를 처단하기로 밀약을 했다. 족장들은 병사들을 꼭꼭 숨기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마지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왔다. 이제 모고리한과 한판 결전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버니의 위두단이 나타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모고리한의 대군을 아주 조용하게 물리쳐버렸다. 세진이의 모든 족장은 적을 전송하는 소루를 향해 만세를 부르면서도 단에게 말없는 감사를 드리고 있었다. 이제 세진이는 새로운 위두를 선출해야 하기에 모든 족장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마지막 위기를 넘겨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낭야골 족장의 긴 얘기가 끝났을 때 단이 물었다. 세진이의 위두는 반드시 족장 중에서만 선출하나요? 아니요, 족장이 추천하고 모든 족장이 찬성하는 사람이라면 가능하오. 그래서 족장들이 너나 없이 위두를 꿈꾸는구나. 생각이 여기에 미친다는 재미있는 질문을 했다. 하버니의 단을 아시오. 그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사나운 모고리 놈들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쫓아낸 분을. 단은 한 발 더 나아갔다. 만약 그분을 세진이의 위두로 모시면 어떨까요? 그럴 수 있겠어? 그분이라면 모든 족장이 환영할 거요. 왜 그런 말을 하오? 그대가 그분을 모셔올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글쎄요, 저에게 그럴 힘이 있을까요? 수호대장이 단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단은 이제 밀행이나 순방을 멈추었다. 세진이의 불안한 풍토는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 권력 투쟁이 심했던 이유는 내일에 대한 불안이었다. 목초지가 없어지면 내일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위두 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 세진이는 지금 민심이 끓는 물처럼 불안하다. 언제 어디서 둑이 터질 줄 모른다. 단은 소루를 불러 급하게 지시했다. 세진이의 모든 족장을 소나강 유역에 모이게 하라. 소루의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단의 이름으로 부르라. 나는 그 모두를 만나서 이야기하겠다. 소루는 지시를 받들며 속으로 투정했다. 그래도 내가 위두인데 왜 내 이름은 두고 단의 이름으로 부르라는 거야. 그러나 소루는 곧바로 그 이유를 알았다. 자신의 말로 불렀을 땐 그들은 꿈쩍하지 않았지만 단의 이름이 나오자 모든 족장이 일어서서 말을 받았다. 소나강 유역에 세진이의 모든 족장이 모였다. 모고리한도 도착하였다. 남자가 25명, 여자가 2명이었다. 여자 1명은 남자 족장이 거동이 불편하여 대신 참석하였고 1명은 그녀 자신이 족장이었다. 그리고 이도 저도 참석을 하지 못한 부락이 한 곳이었다. 단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나는 앞으로 세진이를 직접 통솔할 생각이요. 만약 내 생각에 이의가 있다면 지금 말씀하시오. 모든 족장이 아무 말 없이 단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지금은 나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겠으나 내가 통솔을 시작한 후에 나를 거부하며 넘이 다스리겠소. 힘으로 세진이를 지배한 자가 세진이를 통치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탈 수 있습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성 족장이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여러분의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나를 지배자라 생각 말고 단이라는 한 사람으로 생각하시오. 또 다른 이해가 있습니까? 이때 낭야골 족장이 단을 알아보고 다른 족장들을 향해 외쳤다. 단님이 세진이를 통솔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는 낭야골 족장의 이름으로 단님을 모시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단님을 환영합니다. 배석골 족장이 말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함압골 족장도 거들었다. 세진이 만세. 여러 족장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반대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단이 다시 확인했다. 7할 이상이 찬성하면 남은 사람도 모두 찬성해야 합니다. 세진이의 의결은 전원 찬성을 해야 결정되기에 만약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세진이를 떠나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다 찬성하였다고 봅니다. 단이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그동안 여러분의 고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목민의 겨울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번이나 마하나에서는 가을 추수가 끝나면 건초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는 그 건초들을 유목민에게 고루 나눠드리겠습니다. 염소와 양과 말이 하루 동안 먹어대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또 그 여성 족장의 목소리였다. 알고 있습니다. 한 부락만 해도 하루에 100보, 200보의 초지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번이만 해도 그 10배 이상의 농지가 있습니다. 또한 농지에서 나오는 건초는 같은 면적의 초원에서 자라는 것보다 5배 이상 양도 많고 영양가도 충분합니다. 그 많은 건초를 어떻게 나른다는 말입니까? 가능합니다. 그 방법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도 협조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쉬어가렵니다. 쉬운 한 번째 글로 다시 오겠습니다.